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끝까지 살아남아라 라는 주제로 화성 동탄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곳을 먼저 선점하니라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자산은 증식될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 글자 뒤쪽에 사진 캐스트어웨이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로 제가 배경화면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역경일지도 모르겠지만 힘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곳 어딘지 정고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국토교통부 발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출산율 이대로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월 20일 날 한번 내용을 언급을 했고, 노영우 국토부 장관도 10월 20일 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경제미래 컨퍼런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10월 13일 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맥락 한번 쭉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인구미래 공존이라는 책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비교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죠.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그곳 주인공 동탄역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관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환승 인프라 2배 확충을 하고 3분 이내에 환승을 시킬 것이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만들 건데 그 지역이 어딘지를 정확히 발표를 했죠. 이름하여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구축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니, 수립 목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예산을 뿌렸지만 차량은 여전히 막히고 철도의 효율성도 매우 떨어진다. 이거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 어떻게? 중간중간 거점을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지역 정보수가 한 장의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32개소를 서울 경기권에 넣도록 하겠다. 그 중에서 오늘은 8번째 시간 동탄역이 될 것 같고, 오산동 967-164번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타이틀은 환승센터가 될 것 같고, 기간은 20년에서 26년 동안, 예산은 951억 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32개 편 전부 다 한번 써머리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정고수의 땅 따먹기 21년에서 25년 주택구입 예정자 여기 붙어라.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고수가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살펴봐야죠. 부동산은 무조건 수요 플러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허나 지금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죠. 21년 10월 20일자 기사 내용이 되겠고, 김 총리 부동산 고점 찍었다는 분석 나와 원칙 끈질기게 지키겠다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비판을 받았음에도 원칙을 끈질기게 유지했더니 조금씩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공급을 확대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을 끝까지 지원하며 시장 교란 요인을 철저히 막는 3대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국민들이 현재 피부로 와닿는 감은 이미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요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21년 10월 21일자 기사 보겠습니다. 노영우 공급대책 가계부채 관리로 집값 상승 반전지표 나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은데, 지난 8사 대책, 올해 2사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국토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중심을 잡고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불보듯 뻔하게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21년 10월 13일자가 되겠습니다. 김기현 인구절벽 속 집값 급등 대전환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기사 내용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집값 급등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핵포탄 수준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우 절망스러운 미래가 그려지고, 따라서 투기성 주식과 암호화폐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해요. 현재 합계 출산율이 0.84로서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이 추세로 가면은 4년 뒤에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35년 뒤에 환갑이 넘은 인구가 절반을 차지한다. 매우 절망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야 모두가 힘을 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나라의 존폐의 문제인 만큼 국민의힘 또한
할 역할이 있으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동참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출생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수요 공급에 있던 요 중심점이 아래쪽으로 추락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가격은 이렇게 하락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시장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인구밀의 공존이라는 책을 살펴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공감되는 내용도 한번 언급을 했고, 정보수 의견 또한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227페이지 중장년 인구의 노후는 무엇으로 보장되는가 라는 주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인구가 국가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부른답니다. 더 나아가서 20%가 넘으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다가가고 있으며, 오늘날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는 실버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고령 인구에 편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슷하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금이 약 23만원 정도 받는 시스템이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년을 납부해도 127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조차 오늘날 고갈될 위기로서 미래는 더욱 불투명한 게 현실입니다. 빠르면은 연금이 고갈될 시점이 2023년 정도, 늦어도 49년 정도면은 고갈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노후를 자녀에게 떠넘기고 싶은 사람 없을 것이며, 사회보장제도만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들 우리나라뿐이냐?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호들갑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모르겠는데, 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위쪽 두 개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 아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모양의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다면, 67년도 가면은 이 아래쪽이 조금 더 깎여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스무리한 게 롯데타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탄탄한 구조물 아래쪽을 받치고 있는 느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도 사실 아래쪽이 너무 부실해요. 출생인구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고, 앞으로 50년이 지난 2067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어마무시하게 비대해집니다. 반면에 다리는 굉장히 가늘어지죠. 휘청휘청하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흘러가고 있다. 색깔로 구분해 볼게요. 파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세계, 아래가 한국. 앞으로 50년 후 67년 같은 경우에 위례가 세계의 전망이라고 하면 아래가 대한민국이다.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21년 10월 21일자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지구계획 승인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역세권 주변에 고밀복합되는 사업,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방문도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 또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가 시간이 지나면 될 수밖에 없고, 연금은 점점 고갈돼서 그거에 의지하는 것은 미련할 것이며, 우리 후손 세대한테 이 짐을 짊어주기에는 그 다리가 너무 가늘고, 즉 힘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임에 틀림이 없고, 따라서 우리 자산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이 부동산이란 녀석이 튼튼하게 받쳐주지 않는 이상 우리의 노후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적어도 이곳은 탄탄하지 않을까라고 정보수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그 중심에 오늘의 주제죠. 동탄역이 있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8번째 시간이 되겠고, 동쪽의 화성이라고 불리는 그 교통의 중심이 될 그곳, 바로 GTX A노선 끝자락에 들어가 있는 동탄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질문도 한번 들어야 돼요. 동쪽에 있는 화성, 그러면은 서쪽에도 무슨 화성이 있나라는 의문점을 품으실 수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쪽이 엄청나질 것 같네요. 바로 송산 그린시티가 될 것 같고, 이 내용 정보수 땅 따먹기,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신세계에서 발표를 했죠.
더불어서 내가 왜 화성을 선택했는지 알아 라고 정용진 부회장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곳이 바로 서쪽에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화성이더라 말씀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최근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음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마당에 들어가서 203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니 203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쪽에서 역시나 오늘날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는 동쪽의 화성 언급되고 앞으로 만들어질 서쪽의 화성 송산 그린시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화성시 들어가면은 화성을 이렇게 어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18년도, 21년도로 구분을 했고요. 현재 오늘날 인구는 80만 명에서 91만 명으로 늘고 있고 경기도에서 인구 증가율이 1위며 평균 연령이 37.6세 엄청나게 젊은 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연령은 43.4세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조직과 인력 내용을 살펴보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990명에서 2711명으로 늘었고 5개의 공공기관 2개의 보조단체가 8개와 3개로 각각 증가를 했으며 재정연한 같은 경우에는 2조 7,975억 원에서 3조 5,448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 공원 면적이 9제곱미터에서 9.6제곱미터 미세먼지 또한 27에서 26으로 감소되고 있는 젊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많은 도시, 돈이 많은 도시 이렇게 어필하고 있네요. 허나 좋은 뉴스만 있지 않습니다. 21년 10월 14일자 기사인데 빈집 넘쳐나는 임대주택 문 대통령 칭찬한 동탄 임대주택 9개월째 공실이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면 이렇죠.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썼지만 실상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내정된 변창흠 LH 사장이 방문해 칭찬했던 경기도 화성 동탄 임대주택이 9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뉴스 기사에서 정보수 이러한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그것들 교통편이 좋은 동탄역 인근으로 갖다 놓으면 안 나갈까요? 찾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 공실 문제야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모든 수요 공급 공실 중심에도 역시나 교통편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사 볼게요. 삼성이 촉발한 상정벽해 광교 동탄 고덕 신도시라는 제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삼성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와 돈이 몰리고 지방세로 지역 발전에 기여도 하며 인프라 투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결론은 삼성 따라가면서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기사 내용에서도 명확히 팩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부고속도로라는 엄청난 차량 편의 이용 시설도 들어가 있고 KTX, SRT, GTX 등 엄청난 철도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는 인프라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등에 힘입어 집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삼성이 도로나 철도만 깔아주면 과연 그곳으로 들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더불어서 삼성이 들어간다면 나라에서 철도와 도로를 깔아주나?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삼성이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나게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 불보듯 뻔해요. 그러면 철도와 도로를 과연 안 깔아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예산을 배정해서 안 깔아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자갈밭 나서 배송을 해야만 하나? 그러면 편리한 교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같이 엄청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시장보다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공장 설립을 계획을 할 것 같은데 삼성이라고 아무데나 들어갈까? 결론이죠. 삼성이 어디에 들어가야만 할지 세계 수출 시장 그 길을 읽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더불어서 삼성이라는 엄청난 일자리가 들어가면 정부에서 반드시 철도와 도로를 깔아줄 수밖에 없겠네 라는 하나의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죠. 즉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퍼즐은 당연히 맞춰지게 되어져 있다. 이거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기만 하면 되더라. 그게 바로 이것이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죠. 동탄 중심에는 어떠한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을까요? 한 번 더 읽어봐 드려요. 오산동 967-164번지 1원에
환승센터를 만든다고 이야기하죠. SRT 버스 68개 노선 현재 들어가 있고 앞으로 GTX 인덕원 동탄선, 동탄 트램 등 철도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6년, 예산은 951억 원으로 잡혀져 있으나 아래 보시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과 연계해서 총 사업비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고수 생각에는 이쪽 예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 너무나도 많은 교통편이 들어갑니다. 자, 보실게요. 제가 요 지번, 오산동 지번을 한번 찍어봤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도보 15분 거리를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습니다. 역시나 인근 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니 상업지, 복합용지, 업무시설용지, 공공주택용지 등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오늘날 SRT 노선 하나 들어가 있다면 앞으로 GTX 들어가겠죠. 더 나가서 동탄 인덕원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흥, 동탄, 오산까지 연장되는 분당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발표를 했고 21년 9월 1일자 보도자료를 보아하니 화성 동탄 트램 1호선, 2호선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수도권 내륙철도도 동탄 안성을 찍고 청주 공항까지 들어가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 엄청난 예산이죠. 3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작업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했죠. 자, 이렇게 지하화한 작업 그 위쪽에는 어떤 걸 계획을 하고 있냐? 제 머리 위쪽에 보시는 엄청난 지상공원을 넣는다고 이야기하죠. 동탄을 대표하는 그 지역이 될 것 같은 느낌 사진 한 장만 봐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철도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름도 확정이 됐네요. 동탄 인덕원선. 자, 오늘날 요 검정 색깔 선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얽히설키 설겨져 있는 엄청나게 많은 선들 앞으로 들어갈 선입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지 한두 개 괜찮은 호재만 있어도 우리 소중한 자산 던지게 되어져 있어요. 허나 앞으로 동탄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날 현재 분석을 해봐도 어느 정도 가시권 내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부동산이 다 망해도 적어도 이 정도는 탄탄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집값, 땅값 상승에는 반드시 공식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가장 먼저 예산 확정 발표 때 한번 출렁거리고요. 착공 때 한 번 더 출렁거리고 완공 전 출입구 공사가 우리 눈앞에 보이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경기도 화성에서 이만한 교통과 인프라 호재가 한 곳에 모일 곳이 있을까요? 이미 고점이고 선반영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자금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진입을 하지 못하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허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죠. 정보와 시간이 있는데 꾸준하게 흐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다리고 준비해서 최고의 타이밍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정보수 단언합니다. 향후 20년 화성은 동탄역이며 동탄은 그 중심에 환승센터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끝까지 살아남을 그곳 8번째 시간 화성 동탄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수였습니다. 안녕.